안녕하세요. 온라인 복지관 사회기차. 자, 오늘은 나눔에 대한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음을 나누는 나눔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시작을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잠깐 드릴까요? 저는 나눔, 자원봉사, 그리고 민주시민 공동체, 주민자치, 이런 강의, 그리고 워크숍을 진행하는 저의 이름은 여미경입니다.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홍길동의 5대 스펙을 한번 살펴봤어요. 자, 홍길동의 5대 스펙을 보니까 끈기, 마음 먹으면 새로운 땅도 개척하는 율도국이란 나라를 개척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홍길동의 끈기를 저도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하나 시작하면 마지막에 닿을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리고 또 하나는 의리입니다. 자, 의리와 신의, 약속과 신의를 목숨처럼 귀하게 여겼던 홍길동처럼 저도 항상 이렇게 약속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자, 도술도 부리고 무예도 겸하는 재주는 홍길동에 있었는데 아직 저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늘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임금과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용기가 홍길동 안에 있었다고 해요. 우리는 이렇게 현대를 살아가다 보면 어떤 두려움이 있으면 한 발짝 물러서고 이러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런 용기를 배우려고 합니다. 자, 가족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굉장히 유명하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저는 그러진 않습니다. 당당하게 가족은 가족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길동의 이런 좋은 점만을 저의 장점으로 삼고 싶은 저의 이름은 바로 여미경, 이렇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목차가 있어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런 겁니다. 자, 마음 열기, 그다음 나눔의 가치, 또한 나눔의 역할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해 보고요. 함께 살아가기 위한 이런 나눔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제가 차린 밥상인데 교육을 들으시는 분들이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음 열기를 하는데 우리 초성 게임을 한번 해보죠. 교육을 들으시면서도 무엇일까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고요. 자, 니은으로 시작되는 초성 게임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배우는, 우리가 듣는 교육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나눔입니다. 이 나눔에 대한 것은 우리 여러분들은 나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나눔은 넉넉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아니면 나는 아직까지 나눌 자세가 안 되어 있다. 왜? 부족하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나눔은 내가 나눔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는 그 순간부터 내가 마음을 나눠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쓰신 책에는 보면 살아있는 것도 나눔이다 라는 그런 책을 저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눔을 알아봤고요. 자, 두 번째 초성 게임 보겠습니다. 기억, 시읒, 시읒. 자, 뭘 얘기할까요? 제가 알려드리면 감수성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지금 현상에서 지금 사람들과 함께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나의 그런 것들을 나누고 다른 사람의 그 부족한 것들을 또 내가 채우고 할 때는 우리가 이런 감수성이 좀 예민해져 있는 그런 것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감수성을 한번 제가 또 이야기했고요. 자, 세 번째, 시옷, 미음, 지읒, 지읒. 이건 무엇일까요? 우리가 나눔을 할 때, 우리가 그 나눈다는 그 자체만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렇죠. 생명 존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을 좀 귀하게 여기고, 받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초성 게임 네 번째로 넣어봤고요. 자, 우리가 마지막 초성 게임입니다. 이응, 기억, 기억, 시옷, 시옷. 이게 뭘까요? 똑같은 첫 글자가 많이 나왔는데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인권 감수성입니다. 우리가 나눔을 할 땐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인권 감수성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 무뎌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누군가에게 나를 나눠주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이런 삶을 보여주는 것도 예, 굉장히 좋은 나눔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한 인권 감수성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이렇게 지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마음 열기로 지금 여러 가지 한번 살펴봤고요. 자, 첫 번째 챕터, 예, 나눔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나눔의 가치.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나눔은 어떠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자, 제가 생각하는 나눔의 가치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참여와 협력, 그리고 실천을 하는 예, 이런 과정들을 갖죠. 이 가운데 누군가를 우리가 이해하고 또 대화로서 소통하고 공감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변해가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배움과 나눔, 여기 로또의 가치, 공동체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면 더 훌륭한 예, 그런 나눔의 가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할 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예, 그럴 때 그분들에게 자, 나눔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라고 해봤더니 이분들은 나눔은 따스함이다, 사랑이다, 공감이다, 배려다 이런 이야기들을 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나눔은 받을 걸 기대하지 않고 주는 예, 그런 것들이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나눔에 대해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더 많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나눔은 그만큼 여러 사람의 마음을 같이 예, 운영하는 그런 것들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고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나는 왜 나누는가? 나눔의 목적은 무엇인가? 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그것에 비해서 그리고 누군가에게 내가 나를 보여주는 것에 비해서 아주 큰 복을 받고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여러 가지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고 할 때마다 잘 살아야겠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조금 더 나눠야겠다. 라는 예, 그런 목표성이 자꾸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나눔의 목적은 무엇인가라고 저도 오늘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자, 제가 생각한 나눔의 목적은 원래 그 나눔이 가지고 있는 본래성이라는 게 있어요. 원래 가지고 있던 그 본래성이 완성되는 게 나눔의 목적이다. 그러면 우리가 본래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을 한번 또 해봐야 되겠죠. 자, 이게 사물이나 사실을 전해서 그 내려온 그 처음에 근본적인 본질이 바로 본래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본래성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잘 못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했기 때문에 나에 대한 어떤 대가로 돌아온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원래 이 본래성은 이렇습니다. 본래성이라는 테두리 안에 내가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갈 때 내가 거기에 대한 성과를 받게 되죠. 예, 성과를 받게 되고 거기에 대한 비전을 또 그 다음 삶에 대한 목표와 비전을 또 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본래성은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이 나눔에 대한 그 가치는 다 다를 것 같아요. 누구는 따뜻함으로 보고 누구는 여기에 어떤 목표지향적인 이런 것들을 거대한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렇게 나가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런 나눔을 실천하는 건 과연 어떻게 우리가 나눔을 실천하고 갈 것이냐. 그래서 나눔 실천의 본래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라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예전에 제가 마을에서 활동을 하거나 할 때 예전에 어떤 어르신이 저를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딱 처음에 하시는 말씀이 먹고 살만한가 보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무서웠어요. 저분이 왜 나한테 저렇게 말씀을 하시나. 근데 그분 생각에는 그만큼 여유가 있으니까 나와서 이렇게 네가 마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활동을 하지 라는 그런 뜻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정말 이렇게 나누는 건 이렇게 삶에 좀 안정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일까? 자, 그래서 제가 중산층의 의미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나눔은 누가 할까? 사람들이 대부분 그 어르신처럼 먹고 살만하니까. 그래서 중산층의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경제적 수준, 사회적, 문화적 수준이 중간을 이루는 집단이 바로 이렇게 중산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라별로 이렇게 중산층의 기준이 좀 다르대요. 한번 살펴볼게요. 자, 프랑스. 이제는 우리가 이제 여행이 다시 재개돼서 프랑스를 갈 수 있게 됐어요. 프랑스는 외국어를 하나 정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접 즐기는 뭐 스포츠, 뭐 나를 뭐 다룰 줄 아는 악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꾸준하게 약자를 도우며 봉사활동을 꾸준하게 할 것, 그리고 공분에 의연히 참여할 것. 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뽕피드 대통령이 이렇게 삶의 이런 그 지표를 설명할 때 했던 그런 기준이라고 합니다. 자, 영국의 기준을 보면 페어플레이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라는 거랑 독선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 대응할 것. 예. 하지만 불이나 불평이나 불법에 의연히 대처해야 된다라는 그런 기준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미국은 우리가 이민자의 나라라고 하죠. 여기도 자기 주장이 떳떳해야 된다, 뭐 부정과 불법에 저항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생겼냐면 우리가 함께 잘 살자는 이런 의미로 이렇게 나누고 살자는 의미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떨까요? 자, 우리는 부채 없는 30층 아파트 이상을 소유해야지 중산층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뭐 월급여, 자동차, 예금 잔고, 해외여행을 뭐 1년에 한 차례 다닐 것이라고 했지만 우리의 선조 되시는 조선시대의 중산층은 기준이 또 달랐다고 합니다. 자, 집이 크지도 않아도 되고요. 겨울 속옷, 여름 배옷이 두어 벌만 있으면 되고 대신 책이 많아야 되나 봐요. 서적의 한시렁, 그리고 검은 거 하나, 뭐 차 다릴 화로 하나, 지팡이 하나. 그런데 우리의 선조들도 의리를 지키고 도의를 어기지 말아야 된다. 라는 이런 기준이 있었고요. 나라의 어려운 일에 바른 말을 해야 된다. 라는 게 예전에 우리 선조들의 중산층의 기준이었다 합니다. 자, 이것도 보면 우리도 함께 잘 살아가자. 라는 자, 이런 기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잘 살아가겠느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자, 사회적 자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사회적 자본은 모든 걸 가능케 하는 무형의 자산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자본이 풍족하면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갈등의 비용의 감소를 줄 수 있는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나눔을 실천하면 실천할수록 사회적인 자본이 점점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다는 그런 확신, 그리고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함께 해줄 거라는 이런 확신, 이런 것들이 마음을 나누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사회적 자본을 증가하게 만드는 그런 기준이라고 합니다. OECD 국가에서 이렇게 조사를 했대요. 힘들 때 기댈 사람이 있는가? 라는 걸 했더니 뭐 스웨덴, 덴마크, 독일, 뭐 호주 다 선진국이라고 하죠. 이분들 여기는 굉장히 거의 95% 이상 그런 거예요. 저도 이거 처음에 이야기 들었을 때 우리나라는 72.4%예요. 나쁘지 않은데? 라고 생각했지만 다른 나라의 기준에 볼 때 우리나라는 매우 부족한 이런 사회적 자본이 많이 떨어져 있다라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자, 우리가 생각하는 나눔은 도대체 무엇인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사회적 자본을 길러가면서 우리가 함께 나갈 수 있는 이렇게 나눔의 박의 정신이라고 하죠. 필랜트로피라고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인간의 인격, 휴머니티 이런 것들을 존중하고 평등의 사상에 입각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초월한 인간의 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걸 조금 더 확장된 의미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단순히 남을 돕는 행위를 넘어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에 일어나는 이 문제를 함께 노력하고 고민하고 해가는 이런 사회적 자본을 늘려가는 전 과정이 바로 나눔이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박의 네 가지 요소를 이렇게 보면, 자, 고잉은 주는 것에 대한 타인에게 기부하는 그런 행동을 고잉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조잉은 사회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여기에 고민을 함께 하는 것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참여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나눔에도 역시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서비스는 봉사,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단체에서 일하는 이런 사람들, NGO나 이런 데서 일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함께 하자고 권유하는 것도 우리가 나눔이다. 이런 걸 볼 수가 있죠. 그렇게 요청하는 행위. 또 여기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보면 행동이 바뀌어져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바람직한 나눔을 위해 단순하게 기부하죠. 연말 되면 기부를 많이 하고 이렇게 자원봉사를 돕는 그런 행위들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 시대는 더 나아가서 한 발짝 더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회 문제를 같이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노력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걸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시민사회에 대한 이렇게 고민도 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눔을 실천하기 위한 시민사회는 이렇게 조직을 가지고 있죠. 자, 우리가 국가와 시장과 시민사회 이렇게 나누어져 보면 국가는 공공재예요. 그래서 중앙정부, 뭐 여기처럼 양주시, 뭐 경기도라는 이런 것들이고, 시장은 대기업에서 금융가, 뭐 삼성, 현대부터 우리 요 앞에 있는 뭐 24시 편의점까지 이런 거고, 시민사회는 나눔을 실천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월드비전, 그다음에 헤비스타트, 뭐 이런 NGO 단체들, 그래서 여기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서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자 나누어진 사회의 특성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국가는 권력과 평등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있고요. 시장은 그렇죠. 보상적인 그런 수단이에요. 그래서 이윤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예. 우리가 좋아하는 부를 축적하고 자유를 가지고. 시민사회는 규범적인 수단입니다. 그래서 도덕성, 그리고 박의 정신으로 이렇게 움직인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공익을 위한 자발적인 행동을 하는데 필란트로피가 어떻게 성장을 했느냐, 이것도 잠깐 보겠습니다. 자, 18세기 영국에서 이렇게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아무도 이렇게 도시로 돌아온 빈민들을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서 민간들이 이렇게 민간의 복지관과 뭐 협동조합 이런 것들을 설립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의 그런 아픔을 같이 해주는 이런 필란트로피가 이렇게 성장을 하고 우리나라도 이런 것들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자, 2020년에 이렇게 우리나라의 사회 문제를 보면 고용 및 노동 불안정, 그리고 환경오염, 주거, 그 다음에 삶의 질이 어떤가를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이게 만약에 10년 후가 되면 여기 우선순위가 바뀐다고 해요. 그래서 주거의 문제도 그 다음에 고용, 환경오염, 그리고 삶의 질은 조금 더 떨어지는. 왜? 지금 현대사회가 너무 경쟁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서로 나누고 하는 나눔의 정신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고 지나가야 될 거다라는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세금을 조금 더 추가 납부 안 되죠. 그리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에 우리가 투자하는 그율도 높아지고요. 기부금, 그리고 봉사 및 재능 기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때 어떤 행동들을 하느냐? 알리는 거죠. 알려서 변화를 위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이렇게 하고요.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를 시킵니다. 그리고 생산도 하지만 소비 활동도 열심히 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나눔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그런 것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눔의 가치를 한번 살펴봤고요. 잠시 후에 나눔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